대한애국당이 그렇게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아스팔트에 강고하게 집회를 이어가고 또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정당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 비결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KBS 공영노조라는 것을 지난 1년 4개월 전부터 맡았습니다. 좌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도 노조라는 걸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받지 않는 대통령을 거의 감옥에 2년 동안 가둬놓고 있고 또 다른 대통령을 구속했고 전직 국정원장 4사람을 고스란히 구속을 했고 전직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으며 공무원들을 내쫓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한 것, 이게 좌파 정권입니까? 저는 공산혁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직 기자입니다. 때문에 돌아가는 언론 상황은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입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보도 편파에 편성한 그런 자들입니다. 제1적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치는 언론에 의한 정치입니다. 여론에 의한 정치입니다. 총칼로 혁명을 하거나 탱크로 권력을 잡지 않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권력을 주고받는 것이 선거라는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 2016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굴에 수술을 했고 7시간 미래를 절렸고 비아그라를 먹었고 구속을 했고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기관,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방송이 거의 동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2016년 10월 19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사흘날 간격으로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그렇게 보도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거대한 음모와 뒤에 기획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왜 KBS 직원이 한 5,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 불편한 보도를 하는데 조용히 있나? 궁금하시죠? 네. 이 좌파들이 장악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 이전입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권과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그 10년 동안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대부분 주요한 언론기관의 한겨레, 경향, 오마이신문 등 이른바 좌파 매체에서 기자들을 경력직 형태로 뽑았습니다. KBS에는 예전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KBS의 DNA를 바꾼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뽑은 기자, PD 후배들이 거의 대부분 언론 노조에 들어갔고 이미 이명박 정권에 들어설 때 KBS의 기자의 80~90%가 좌파 소속인 언론 노조 소속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좌파 방송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보도가 좌파 정권에서 나왔으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보도된 겁니다. 문창덕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낙마했던 것이 박근혜 정권 때 보도된 겁니다. 그 말은 보수 정권 하에서 이미 장악되어 있는 기자, PD들이 그런 보도를 했고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사는 가급적이면 좌파 중심으로 가 있는 이 언론들을 중간점이라도 돌려놓자고 했던 것이 그때의 언론 정책이었고 언론에 종사했던 간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정권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언론이 우측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다시 이걸 좌파가 가져와서 과거를 되돌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복이고 기획이고 저는 이것이 혁명 단계라고 보아집니다. KBS에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MBC에는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15명의 직원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했던 기자와 PD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선배를 불러서 과거 4대강 보도, 세월호 보도에 이런 것이 편파였다. 이런 활동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그렇게 벌인 조사 결과 징계를 의뢰하고 있고 KBS는 저희가 나서서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것이 반법률적입니다. KBS 안에는 감사실이라는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민위원회고 혁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MBC는 그 조직에서 벌써 13명을 잘랐습니다. 수십 명을 정직과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도 지금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자 PD가 고개를 들고 문재인 정권이 보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감히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부릅니다. 엄밀하게 부르고 본인 개인에게만 통보합니다. 문자로 언제 어디까지 출석해라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마이크를 주지 않겠다라는 등의 개인적인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 기자들이 많습니다. 기자들이 다른 노조에서 언론 노조로 들어갑니다. 지금 KBS와 MBC에 있는 공영방송에서의 노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용자 측과 대비해서 근로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모은 근로자들의 카르텔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자체입니다. 언론 노조 규약에는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정치 세력과 한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정치위원회를 둔다는 규약도 있습니다. 정치 헌금도 만든다는 정치 자금을 만든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노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치 집단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그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 같지만 사실은 언론 노조와 정교조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세력이 제야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무너뜨린 혁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게 지금 장악된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싸우고 있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기 때문에 약간 멈칫해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언론은 거의 죽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유튜브가 공영방송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장악된 공영방송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칭송입니다. 문재인이 테이크아웃 전에 커피 마신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등을 포함해서 온갖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이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주변의 인사, 보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친구다, 길동무다, 동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 싫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들 좋아합니다.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의 주적인 이 김정은 체제와 왜 문재인 정권은 좋아하고 껴안고 같이 가자고 합니까? 이건 예.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 특징은 친노조입니다. 노조라면 무조건 대한항공, 갑질 포함해서 삼성, 그 다음에 반보수,
반재벌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 집회 하시는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추운 날, 뜨거운 날 아스팔트보다 가끔 KBS 앞에 오셔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